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요즘 가상화폐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요인으로는 중국에서 소유를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에 대한 유통, 환전 등은 모두 불법화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과 미국에서는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또 우리나라에서는 9월 1일부터 은행 계좌를 트지 못한 거래소는 전부 폐쇄 조치하겠다 하는 강력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락 추세는 계속 진행될 것인데요. 그 바닥이 얼마인지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0원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산 아닌 자산이라는 점을 이미 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와 하우스코인 이 세 가지를 두고 비교를 해봄으로써 가상화폐의 실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볼까 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은 경제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직 정립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드리는 사항은 모두 제 개인의 의견일 뿐이므로 각자의 판단에 따르시고 제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비방 댓글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든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와 하우스코인의 비교표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전자화폐를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자화폐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전자화폐와 종이화폐의 차이는 종이화폐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다는 것, 전자화폐는 이미지화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0만원의 은행 잔고가 있다면 그 1000만원의 은행 잔고를 전자화된 화폐와 교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좌 이체를 하는 것이나 전자적으로 결제를 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차이가 될 것입니다. 전자화폐에서 문제점은 모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모두 그렇듯이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킹을 당해서 전자화폐가 지갑에서 사라진다거나 또 복제를 해낸다거나 한다면은 전자화폐는 커다란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해킹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이 없다면 전자화폐의 유통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전자화폐를 통해서 중국 돈을 기축통화화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기축통화라는 것은 화폐의 형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기축통화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 파운드 등등이 될 것인데 이런 국가들은 모두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국가이고 또 도덕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신뢰성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이에 비하여 중국은 아직까지는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활동도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에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설령 전자화폐를 발행한다 하더라도 기축통화국으로 발전해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미국도 조만간에 전자화폐를 만든다고 하는데 종이 달러나 전자달러나 차이가 크게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전자달러를 만들게 된다면 각국에서 종이 달러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 세계의 개인들이 달러를 사용해서 거래를 하는 데는 편리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전자화폐는 단지 종이화폐를 전자화시켰다는 의미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와도 그 의미가 틀리고 하우스코인과도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자화폐는 종이화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유통과 사용에 있어서의 편리성을 가져올 뿐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와 하우스코인이라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번 전자화폐. 전자화폐는 화폐 그 자체이므로 화폐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상화폐, 하우스코인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발행 주체를 보면 전자화폐 국가이고 가상화폐는 개인입니다. 누구든 시설을 갖추고 가상화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우스코인은 하우스에서 사용하는 화폐 대용의 표상물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행 한도는 국가는 화폐를 무한정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물가 안정과 적절한 화폐 유통을 목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수량을 조절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컴퓨터를 돌려서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이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발행량이 한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비트코인도 늘릴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코인들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폐가 되는 것이죠. 거래소에서 상폐가 되는 순간 이 코인의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우스 코인은 하우스 내에서 손님들이 필요한 만큼 교환을 해주게 됩니다. 교환이라는 것은 현찰, 화폐와 교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리 주체를 보면 화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연준,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이 되겠고,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현재는 거래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는 현재 관리에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9월 1일부터 은행 계좌를 터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에는 폐쇄 조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입금, 출금 이런 것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거래소에서는 가상화폐가 거래가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금융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스미나 코빗 등과 같은 정식 등록된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에서는 9월 1일 이전에 빨리 현금화 시켜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우스코인의 경우에는 도박장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가격의 변동성입니다. 화폐는 일정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 변동성이라는 것은 화폐에 대비한 변동성이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8천만 원 하던 것이 오늘 4,600만 원으로 하락하였습니다. 8천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불과 며칠 만에 하락하였다면 이 자체는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폐라는 것은 일정한 가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상화폐는 그러지 못한 것이죠. 하우스코인의 경우에는 가격이 화폐와 교환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자산 요건을 갖추었을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는 통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국가의 권능에 의해서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통제의 가능성이 낮고, 제가 낮고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없고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 상폐의 경우에 권리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우스코인의 경우에는 하우스가 폐업하지 않는 한에는 환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수익의 획득 방식이라는 것은 화폐의 경우에는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여서 매수가액보다 올라야지만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코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게임에서 이겨야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가치 상승의 요인을 보면 물가 상승률이 이자율보다 낮을 때 물가 상승률이 낮다는 것은 디프레이션을 의미합니다. 디프레이션 상황에서는 화폐가 가치가 있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프레이션일 때는 돈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가치가 오르기 위해서는 투자 금액이 유입이 되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하나에 불과 몇 원, 몇십 원 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총량이 100만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던 것이 지금은 몇 조, 몇백 조, 몇천 조에까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트코인에 투자 금액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었다. 그 유입된 돈들이 가상화폐의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하우스코인은 가치 상승이 없습니다. 그냥 화폐를 대용하는 것이죠. 가격 조작의 가능성. 화폐의 경우에는 가격 조작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있다면 위패를 만드는 것이죠. 위조 화폐가 되겠죠. 위조 화폐를 만들어서 뿌린다면 가격 조작이 가능하겠지만 엄격하게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상화폐는 이런 점에서 화폐가 다릅니다. 위조는 아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상화폐의 가치가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또 끊임없이 상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자산이 화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화폐로 국가에서 인정을 하게 된다면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는 힘을 잃게 되고 통제가 불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우스코인의 경우에는 가격 조작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과 교환을 하였기 때문에 그 교환한 돈의 가치만큼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주 용도를 보면 화폐의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거래 교환수단입니다.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범죄수익, 뇌물수수 용도 등 지하경제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시장거래 교환수단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서로의 합의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자동차를 살 때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바람에 가상화폐 가격이 치솟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의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 하니까 폭락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난은 전 세계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코인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화폐 금액 표시된 것만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 용도입니다. 교환 가치를 보면 모든 거래에 화폐 금액만큼 작동이 되고,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서로의 합의 의사에 따라서 교환이 가능합니다. 하우스코인의 경우에는 하우스 내에서 교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저장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화폐는 저장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상화폐도 저장 가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이 계속 유입이 된다면 가상화폐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거래소에서 유입된 돈은 1,000만 원인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1억 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막을 방도도 없고 또 제한할 법도 없습니다. 그런 점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것이죠. 하우스코인의 경우에는 화폐 금액을 표시할 뿐 저장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폐로의 사용 가능성은 화폐는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가상화폐가 화폐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인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통제 가능한 화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화폐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하우스코인은 화폐로 사용 가능성 당연히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자화폐와 가상화폐와 하우스코인의 성격에 대해서 비교표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비교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상화폐는 지금 상태로서는 매우 위험한 위험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상화폐가 앞으로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불법화하지 않는 이상은 사라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불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는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투자에 대한 유혹을 항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불법화하지 않는 이상 가상화폐는 죽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규제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그 힘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가상화폐는 무력화되고 마지막에는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장에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가 불법화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